안녕하세요. 경제학과 김여진입니다. 저희는 벌써 한 학기 가까이 여러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에 대해 배웠는데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과연 이론이 무엇인지, 이론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이론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미디어 이론은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디어 이론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면 관련된 텍스트를 읽으면서 미디어 이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쓰인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론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럼 미디어 이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이론을 이해하려면 이론과 읽기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미디어 비판 이론을 펼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시카고 학파 등 다양한 사상가들과 학파들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은 각자 다릅니다.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페미니즘 관점,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은 연구 분야와 관심사가 각각 다릅니다. 미디어의 기능과 영향력도 각자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사회 다양한 요소가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합니다. 사회의 제도가 미디어에 반영되기도 하고요. 미디어의 텍스트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중들은 이 미디어를 소비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텍스트, 청중에 대해 알아야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이론을 구성하는 이론과 읽기에 대해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이 무엇인지 알아볼 텐데요. 이론은 세상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상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이론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기존 이론을 분석해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요. 또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의문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자가 가진 의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일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비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모든 말과 글이 이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론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출판되거나 공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돼야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텍스트만이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맥락 속에서 형성돼야 합니다. 이론은 이론가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정치, 역사적 맥락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판과 맥락,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이론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봤습니다. 바로 학술적 이론, 전문적 이론, 그리고 상식적 이론입니다. 먼저 학술적 이론은 시카고 학파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같은 학파 또는 더 넓은 학술적 집단에서 다뤄지는 이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론이 바로 이 학술적 이론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 이론이 있는데요. 영화 감독이나 작가 같은 전문가들이 실무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토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적 이론은 일상적 행위에 대한 이론입니다.
친구와의 대화처럼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바로 상식적 이론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건 바로 학술적 이론입니다. 미디어 이론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하나의 연구 분야에 속합니다. 스토리는 연구 분야를 규정하는 3가지 기준이 있다고 봤는데요. 바로 연구 목적과 분석 방법, 그리고 연구 영역의 역사입니다. 먼저 연구가 무엇을 탐구하고자 하는지 그 목적을 파악해야 하고요. 연구가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지 분석 방법을 파악하면 이 이론이 어느 분야를 다루고자 하는 것인지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연구되어 왔던 이론들, 즉 연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이론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론이 미디어 이론으로 분류가 된다면 그 이론의 관심사를 알아야 할 텐데요. 미디어 이론은 보통 2가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먼저 미디어와 대중이 속해 있는 사회와 역사, 정치적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요. 또 그 속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갖고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합니다. 그럼 이 미디어 이론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저희가 보통 하는 읽기는 2가지 목적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실규명인데요. 지하철 안내문구나 버스 표지판을 보면서 그 텍스트가 어떤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의사소통을 위해서 글을 읽기도 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읽고 답을 하는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이론을 읽을 때 사용되는 읽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마커와 레이너라는 학자는 활동적인 비판적 읽기, 즉 ACT의 6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리 읽기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글자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기보다는 글의 목차를 보고 글 전체를 쓱 훑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글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할 텐데요. 이때도 모르는 걸 하나하나 메모하거나 찾아보지 않고 그냥 글자를 읽어내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분석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앞에서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도 찾아보고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들도 메모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와 답변을 반복하면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억 단계입니다. 글의 핵심 아이디어와 쟁점을 기억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인데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서 새로 얻은 정보들을 계속 적용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5단계를 거치면서 내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글을 읽었는지 평가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6가지 과정을 거치면 이론을 비판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론과 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은 세상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요. 우리는 이론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는 사회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대중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미디어와 대중, 그리고 사회가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을 파악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미디어 이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이론과 읽기, 그리고 미디어 이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 이론에 접근하면 더 쉽게 이론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